오늘 함께할 책의 제목은 대마약 시대, 백승만 지음, 히포크라테스에서 23년 11월 1일에 발행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과학으로 읽는 펜타닐의 탄생과 마약의 미래입니다. 저자는 경상국립대 약학과 교수로서 주요 연구 분야는 천연물과 의약품의 효율적인 합성입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마약 문제가 계속 뉴스로 나오고 있고 제가 마약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책의 목적은 우리나라에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더 퍼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며를 보겠습니다. 대마약 시대가 왔다. 연예, 스포츠,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서 마약 관련 뉴스를 접할 수 있다. 검사를 시행한 모든 하수 처리장에서 여러 가지 마약이 검출됐고 다크웹과 SNS를 이용하는 마약 거래가 늘면서 마약 사용자의 연령대도 10대로 낮아지고 있다. 마약류 사범의 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물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유엔 마약범죄연구소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마약을 사용한 사람이 2억 8,400만 명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50년째 마약과 전쟁을 수행하며 남미산 코카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넘쳐나는 마약 중에서도 미친 존재감을 자랑하는 물질이 있다. 바로 펜타닐이다. 경남 지역 고등학교 42명이 단체로 펜타닐을 흡입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체포되어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때가 2021년인데 이제는 그때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정보가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효과나 독성이 모르핀의 100배 정도로 강해서 사람을 좀비처럼 만든 결과 미국의 한 거리가 펜타닐로 초토화되면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펜타닐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거나 이 사태의 진원지로 중국이나 멕시코를 지목해서 언제 21세기 아편 전쟁이 다시 터질지도 모른다는 국제 정치적 우려도 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다. 1960년에 개발된 약물이 왜 하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이렇다. 마약성 진통제가 과잉 처방으로 인해 환자들에게 퍼져나가고 펜타닐이라는 의약품이 마약으로 오용되고 있는 것이 지금 21세기의 현실이다. 펜타닐로 가장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매일 220명이 마약으로 죽는다. 지금 미국은 한 달에 2번 9.11 테러급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이 펜타닐 때문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이라고 애매하게 표현하는 이유는 여러 종류의 마약을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헤로인과 100년 넘게 싸워온 경험, 강력한 경찰력으로 대표되는 공권력을 양손에 쥔 미국이 정작 펜타닐에 초토화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일찍 막아야 한다. 덮어지기 전에 말이다. 사람들은 왜 마약에 빠질까? 기분이 좋기 때문이다. 기분은 왜 좋을까? 뇌 속의 신경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 자세한 기전은 생략하고 저는 이 책 내용 중에서 서너 가지 정도만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약의 종류입니다. 마약에는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효능에 따라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 그 첫 번째는 각성제 또는 흥분제인데 자신이 초능력자가 된 착각을 일으킨다. 암페타민 혹은 메스암페타민은 성분 이름이고 상품명은 필로폰이다. 그리고 코카인도 여기에 속한다. 두 번째로는 진정제, 진통제이다. 고통이 멈추고 편안해질 뿐만 아니라 행복감마저 준다. 아편, 모르핀, 옥시코돈, 헤로인, 그리고 이 책의 주인공인 펜타닐이 여기에 속한다. 세 번째로는 환각제이다. LSD가 대표적인데 환각 상태에서 크고 잔인한 사고를 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인간의 무지가 저지른 기막힌 이야기를 하나 하자. 19세기 중반 미국과 영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린 갓난아기에게 먹였던 시럽이 있었다. 그런데 그 주성분이 모르핀이었다. 아기가 붙일 때 한 번 먹이면 너무나 큰 평화가 찾아왔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자다가 호흡곤란으로 죽었는지 그 숫자를 알 수 없지만 이 약이 20세기 초까지도 팔렸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잘 듣는 약은 그 안에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의심해 보아야 할 것 같다. 두 번째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각종 마약이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그 역사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재미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전하면 필로폰은 일본에서 개발되었고 전쟁 중에 많이 사용되었고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갔다. 펜타닐은 벨기에에서 얀센 패밀리가 만든 얀센 제약이 1960년에 개발한 진통제이다. 2004년 1년 매출이 2조 원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57년 마약법을 처음 제정했고 아편류 마약을 강력하게 금지한 후 한동안 마약이 자리를 잡지 못했다. 이 틈을 타고 성장한 것이 대마이다. 당시 정권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던 구역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는데 바로 주한미군의 젊은 군인들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주목한 것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대마였다. 즉 삼배를 만들기 위해 기르기도 했던 삼이었다.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마약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1975년 12월 대마초 파동을 기억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지금의 현실은 어떨까? 2022년 9월 우리나라에도 결국 바디패커가 등장했다. 바디패커는 몸속에 마약 등을 숨겨서 운반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에 바디패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가는 외국인이었다. 그런데 22년 9월에 보도된 바디패커는 달랐다. 이 50대 남성은 세관을 무사히 통과한 후 귀가했다. 그러나 몸속에 숨겨두었던 마약이 터졌고 결국 급성 마약 중독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식약처는 22년 6월 우리나라의 마약 실태를 평가하는 자료를 발표했다. 하수 처리장을 통해 마약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추산한 것이다. 전국 27개 대형 하수 처리장을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27개 처리장 모두에서 메스암페타민, 즉 필로폰 성분과 코카인이 검출되었다. 2022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1년 펜타닐 처방 건수는 148만여 건, 2018년에 89만여 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나 있었다. 펜타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옥시코돈과 같은 다른 아편 유사제 계열의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도 마찬가지로 2배 가까이 늘어나 있었다.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성 진통제가 국내에 너무 많이 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펜타닐로 국한해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가장 큰 폭으로 사용량이 늘어난 의약품이 바로 펜타닐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37배 오른 셈인데 특히 암 환자의 펜타닐 사용보다 암이 아닌 환자의 펜타닐 사용이 더 큰 폭으로 늘었다. 갑자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배나 많이 아프게 된 것일까? 이 배경에는 2011년 전후로 출시된 펜타닐 패치제의 복제약들이 있다. 복제약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값싸게 공급하는 계기가 된다. 2022년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다인 18,395명을 기록했다. 이 수치에는 의료용 마약 남용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계로 잡히지 않는 숨은 마약 중독자까지 합친다면 그 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대마약 시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마약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마약 사범의 재범률은 35% 정도인데 마약을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
중독성 없는 진통제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난관이 많고 어쩌면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엔돌핀을 늘리고 도파민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엔돌핀을 늘리는 방법은 이 책에서 매운맛을 먹기, 야외의 적당한 자외선, 적당한 운동,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웃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 가장 깊은 곳 흑색질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운동, 고양이 기르기, 그 이유를 알고 싶으면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좋아하는 음악 듣기, 명상, 숙면, 절제할 수 있을 정도의 비디오 게임, 맛있는 거 먹기, 그리고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 마약 청정국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보겠습니다. 펜타닐과 같은 강한 진정제 마약을 끊을 때는 약한 마약으로 바꾸고 서서히 그 양을 줄여간다. 동시에 운동과 명상, 면담, 사회적 관계도 늘려간다. 천천히 오랜 기간에 걸쳐 조금씩 바꿔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테이퍼링이라고도 한다. 이때 주로 사용되는 약이 메사돈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프레노르핀이나 날트렉손 같은 물질도 유사한 용도로 쓰인다. 약물로 약을 치료하는 전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 방법은 완전하지도 않고 빨리 끝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사돈 유지요법이 갖는 의미는 마약 중독 치료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데 있다. 중독은 질병이다. 마약류 중독자도 치료를 위해서는 적절한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 2023년 현재 21개 병원이 전국 각지에서 운영 중이지만 그중 19개 병원은 사실 개점 휴업 상태이고 나머지 2개 병원은 인천의 참사랑병원과 경남의 국립부곡병원인데 두 병원의 고군분투가 너무나 고맙다. 예산 부족으로 힘겨워하는 이 병원들도 청소년만큼은 어떻게든 치료하려고 한다. 비밀 보장이 되고 무료로 치료받을 수도 있고 1년간 입원도 가능하고 환자가 원하면 외래 치료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환자 개인의 투약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지만 의사와 약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는 게 이 책을 읽고 난 저의 소감입니다. 이가피 교수의 신간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